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김주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도 PPT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죠?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느꼈던 솔직한 느낌은 당혹이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내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어떤 의혹이나 제기된 이슈에 대한 어떤 규명이나 취재가 제가 볼 땐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PPT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에 지금 대중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판은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튜브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을 내렸다고도 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이 게시판에도 지금 수백 건의 민원글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이 어떤 면에서 잘못됐고 어떤 면에서 대중의 분노를 이렇게 치솟게 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둘러싼 대중의 생각 그리고 이것들의 본질적인 이슈는 저는 공정성 그리고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년 전에 나는 가수다 사건 기억나시나요? 이 게임의 룰은 기본적으로 투표해가지고 꼴등이 된 사람은 탈락을 하는 구조인데요. 그 당시 김건모 씨가 탈락을 하니까 갑자기 몇몇 가수들이 여기에 반대를 하면서 김건모에게만 특별하게 제도적 기회를 줬었죠. 엄청 많은 시청자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이렇게까지 분노가 치솟는 경우를 정말 오랜만에 봤었습니다. 주호민 씨 사건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어떤 피해를 끼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묵과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걸 보면서 대중들이 느껴하는 분노의 포인트가 있죠. 학폭 사건에서는 학폭 피해자가 뭔가 원인이 있는 것처럼 다가갈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유명인, 고위직 이런 사람들 자식들이 오히려 가해자임에도 그냥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피해자는 숨고 전학 가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죠.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어떨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 갑질을 하고 원래 우리끼리 정해져 있던 약속, 즉 계약을 너무나 쉽게 위반하고 이거 종이 쪼가리 아니냐? 중소기업 너네 하청업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의 갑질을 할 때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죠. 그래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과 제도와 장치가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우리 사회고요. 자, PPT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서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 구도를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잘못 집었다. 즉 중립기여를 잘못 박았다. 여기에 지금 이 폭발하는 대중의 분노를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먼저 들고 온 사람이 PPT 멤버들입니다. 과연 희생자일까요? 과연 약자기만 할까요? 그 어떤 시사 프로그램은 어떤 방송사든 아주 중요한 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전에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이걸 한번 미리 검토하는 과정을 때로는 거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기사들 보면은 마치 SBS란 방송사가 PPT 멤버들 편을 든 어떤 이유가 있었다 이런 식의 내용도 있던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어떤 방송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는 어떤 한 사람의 머리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의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 PD가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제작하는 사람이 많은 키를 쥐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 어떤 압력을 넣었거나 어떤 방송사 차원에서 어떤 압력을 넣어가지고 PPT 멤버 편을 들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억측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모든 프로를 제작할 때, 어떤 방송 프로를 제작할 때 방향을 정해놓고서 당연히 취재를 하고 제작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획 의도라고 부르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PPT 사건을 다루는 아마 기획 의도에 있어서 어떤 의혹을 규명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희생당하는 소녀들, 희생당하는 멤버들 이런 기획 의도를 짜다 보니까 여기에 좀 끼워 맞추다 보니까 방송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게 아닌가. 물론 이건 옳지 않죠. 왜냐면은 지금 이 멤버들이 소송의 당사자거든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미 편파성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송 보면은 마지막에 그 멤버들 자필 편지 낭독도 하고요. 그리고 팬레터를 갑자기 공개하죠. 멤버들을 응원하는 팬레터를 공개하고요. 이런 걸 보면서 분명하게 포인트를 멤버들을 옹호하는 쪽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이거 방송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거 아니야? 이게 변호사로서 든 솔직한 우려 내진 걱정이었고요. 멤버들이 이런 말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꿋꿋이 버텨내리라 다짐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꿋꿋이 버텨내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멤버들은 소송을 걸었죠. 이슈를 키웠죠. 조정도 거부했죠. 근데 지금 버틴다는 표현, 꿋꿋이 버틴다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가? 모든 방송에 적용되는 방송 심의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성이라는 조항이 있고요.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쟁점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되고 특히 당사자의 의견, 당사자 관계에 있어서 균형 있는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게 이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큰 가처분 사건 틀에서는 멤버들과 어트랙트가 당사자인데요. 균형 있게 의견이 반영이 되었나요? 이것도 아니죠. 지금 애초에 균형이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방송심의위원회에 많은 지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반되면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방송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 편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차라리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가장 큰 장점인 이제 취재를 통한 각각의 팩트 체크들을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큐피드 저작권 쟁점에 있어서 안성일 씨가 서명을 위조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저작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런 일련의 사항 때문에 고소고발도 당했고 지금 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그 저작권료 지급 보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규명할 게 충분히 남았잖아요. 저작권에는 저작 재산권이 있고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 저작자인 스웨덴 작곡가들이 저작 인격권을 갖고 있고 저작 재산권을 안성일에게 넘겼다. 이런 얘기로 지금 풀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작 재산권만 받은 사람이 내가 저작자로 등록을 한다. 이게 조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명 위조까지 이미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리고 원곡과 그걸 조금 편곡한 내용의 곡이 사실상 일치한다면은 여기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슈가 있고요. 이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가장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죠? 스웨덴 작곡가들과 접촉을 하는 거죠. 이게 취재죠. 이게 우리가 방송에게 기대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정산 이슈 관련해서도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멤버들 측 소송 대리인의 의견만을 강의식으로 들었던 것도 너무 아쉽습니다. 정산 문제가 여기서 되게 제일 큰 이슈고요. 정산 자료가 누락됐다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가처분 신청 사건 이후에 보완이 되었다는 게 어트랙트 측 주장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균형이 맞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방송을 이걸 모르고 본 사람들이 볼 때는 정산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어떤 심증을 갖게 되죠. 이거는 공정성과 균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나. 자, 세 번째는 건강 이슈가 있죠. 이 건강 이슈를 좀 파고 들어갔어요. 그 아래서. 다이어트 이슈도 있고 좀 가혹했다는 식의 표현이 있었죠. 그리고 모욕적이었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얘기 지금 누구 입에서 나왔죠? 멤버 가족들 인터뷰를 땄고요. 멤버랑 같이 운동했던 트레이너들, 익명의 트레이너들이 몇 가지 말했던 거. 멤버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터뷰와 얘기를 통해서 전달한 거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취재를 뭘 했어야 되냐면은 그럼 어트랙트 측과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하는지를 방송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할 말이 있죠. 어트랙트 측에서 그걸 설명하지 않았다, 인터뷰를 거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끝나나요? 그럼 이쪽만 반영하면 되나요? 방송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트랙트 말고 다른 이쪽 관계자들을 파봤어야죠. 예컨대 그냥 제3의 걸그룹 준비했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다이어트가 이 걸그룹 관행에서 과도한 건가요? 이 정도 통제한 거, 이런 모욕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이슈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겁니다. 이렇게 그것을 알고 싶다가 원래 갖고 있던 그 강점, 특별한 강점을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지 못했다. 자, 그것을 알고 싶다에서 말했던, 즉 멤버들이 희생자라는 프레임이 과연 옳았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 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법의 원칙은 로마 당시, 고대 로마 시대 때 확립된 원칙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저희 애기인 조카도 압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걸 법대에서 어렵게 라틴어로도 배웁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법대 다닐 때 이 말을 배울 때 좀 신기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걸 내가 배워서 아는 건가? 근데 이게 전 세계 모든 인간, 인류, 사회라면 당연히 지켜져야 될 원칙으로 아예 딱 적은 겁니다. 필요하다고. 자, 약속이 종이에 적히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계약이 되죠. 이 계약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제3자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전속 계약이 어떻게 체결됐죠? 서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체결이 됐죠. 그럼 이건 약속이죠.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되죠. 이 약속을 깨기 위해서는 위반을 누가 해야 되고요. 그 위반에 따라서 이 약속이 깨질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에 따라서 약속이 끝나야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멤버들이 약속을 먼저 깬 것처럼 일단은 보여요. 그러면서 멤버들이 주장을 하죠. 어트랙트가 먼저 이러저러 위반을 했어요. 근데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어요. 법원에 결론이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의 단계에서 이 약속을 깬 당사자는 어트랙트 측이 아니라 피프티 멤버들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다수의 여론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보니까 가족들이 그런 말도 했었죠.
뭐 가수를 내가 안 했으면 안 했지, 어트랙트랑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요. 이렇게 쉽게 말할 문제도 아니고요. 이런 말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워딩들이 나왔죠.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에. 정산이 문제가 아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전홍준 대표가 공포의 대상이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그런 말들을 했으면은 거기에 들어맞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 혹은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방송에서도 그런 게 나오지 않았고 멤버들도 그런 걸 밝히지 않았죠. 너무 쉽게 이 사안을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우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PPT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몇 가지 사실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들을 기초로 이 가처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간략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